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황선홍 임시감독 체제로 3월 월드컵 예선 태국과 2연전을 마쳤습니다. 이제 대한축구협회는 5월을 목표로 정식 대표팀 감독 선임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합니다. 당초에 알려진 것과 달리 거액 연봉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는 외국인 감독 선임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축구 팬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유명한 에르베 르나르 전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 감독 역시 한국 대표팀의 후보 리스트에 있다는 프랑스 정론지 레키프의 보도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계적인 명장이죠. 토트넘 허스퍼에서 손흥민 선수와도 함께 했었고 첼시, 레알 마드리드 등을 이끌면서 대단한 성과를 냈던 주제 무리뉴 감독도 월드컵 참가에 대한 관심을 공개 표명했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에 부임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황희찬 선수와 울버햄튼 원더러스에서 함께했던 전 스페인 대표팀 감독 줄렌 로페테기 역시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보도 내용과 더불어 현재 축구계에서 들리고 있는 이야기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정식 감독 선임 공식 회의가 4월 2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통해서 대표팀 정식 감독 인선을 본격 논의할 예정인데요. 그동안 이미 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위원회가 소위원회를 통해서 차기 사령탑 후보군을 추려왔기 때문에 이 후보군에 든 외국인 감독들이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프리미어리그 출신 감독 그리고 귀네슈 전 FC 서울 감독 등이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고 연합뉴스TV가 보도했는데요. 대한축구협회에 정식으로 지원서를 제출한 감독이 외국인만 20명이 넘는 상황이다라고 알렸죠. 이번 전체 회의에서는 그 후보 리스트를 추려서 외국인 포함 4-5명의 후보자, 국내 감독까지 포함한 최종 후보 5명을 두고 국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직접 대면 면담을 하고 외국인 감독은 줌 미팅 등 비대면 면담을 통해서 이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후보까지 가리고 계약 협상까지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6월 6일과 6월 11일로 예정된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마지막 일정을 사실상 이 감독이 처음 부임해서 팀을 익혀가면서 3차 예선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서 6월에 나설 대표팀 선수들을 직접 선발할 수 있도록 5월 초까지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로 진척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20명 가까이 최소한 20명 정도의 후보는 추려졌기 때문에 보도가 나오는 것은 약간 추측성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던 감독이 아닐까. 최소한 지원서를 낸 감독들에 대한 이름들은 어느 정도 외부에 알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 국내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들을 보면 일단 많이 전망됐던 것이 현재 협회 예산 문제, 클린스만 감독의 위약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기존의 파리 올림픽 대표팀 감독으로 계약되어 있던 황선홍 감독이 3월에 나쁜 성과가 아니라면 그대로 정식 감독직까지 이어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점쳐졌거든요. 하지만 황선홍 감독은 본인이 최근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정식 감독으로 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최근 보도들이 무리뉴 감독도 국가대표팀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벤투 감독 선임 당시에 직접 접촉을 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으나 그때는 이제 모로코 축구협회와 계약이 남아있다 보니까 위약금이 컸다. 르나르 감독의 연봉 자체는 벤투 감독 수준으로 충분히 협의가 가능했으나 그 위약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무산됐던 르나르 감독이 다시 또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 르나르 감독 얘기부터 드리면 르나르 감독은 현재 파리 올림픽에 참가할 개최국 프랑스의 여자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르나르 감독이 여자 축구와는 인연이 있던 감독이 아닌데요. 프랑스 출신으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국제 무대에서 보여오다 보니까 위기에 처해 있던 프랑스 축구협회가 지난해에 여자 월드컵을 앞두고 소방수로 르나르 감독에게 요청을 했고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나쁘지 않은 성과를 냈어요. 분명 호주, 뉴질랜드 대회에서 조기 탈락하긴 했지만 승부차기로 인한 탈락이었고 팀을 성공적으로 수습했고 이끌었고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기대에 부응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파리 올림픽까지 계약을 이어가게 된 것인데요. 다만 최근 인터뷰에서 이제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르나르 감독은 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프랑스 여자 대표팀에서 일하지 않고 다시 남자 축구에 도전할 것이다. 이미 그 의사를 지난 1월 달에 프랑스 축구협회에 전달했다라는 얘기를 겟 프렌치 풋볼
뉴스, 영문 프랑스 전문 축구 매체에서 소개했는데 이 내용은 사실 르나르 감독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수많은 매체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르나르 감독이 이야기한 게 2026년 미국, 멕시코, 캐나다에서 공동 개최되는 남자 축구 월드컵에 도전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 내가 남자 대표팀을 이끌고 세 번째 월드컵에 나가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공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들은 르나르 감독이 나를 원하는 대표팀들은 연락을 달라 이렇게 좀 공개 프로모션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의 계약 상황과 나의 앞으로의 상황을 공표하면서 경쟁을 유발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밀도 있는 보도가 프랑스의 정론지 취재력이 매우 높은 프랑스 1티어 언론인 레키프에서 나왔습니다. 프랑스 여자 대표팀을 떠난 이후에 에르베 르나르 감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과 더불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르나르 감독의 이력에 대해서도 나오게 되고 지난해 열렸던 여자 월드컵에서 프랑스 대표팀이 개최국 호주와의 이제 8강전 그때도 0대0 무승부 이후 승부차기로 넘어가서 6대7로 아슬아슬하게 탈락했기 때문에 8강 탈락은 분명히 우승 후보인 프랑스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결과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승부차기 패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독의 책임으로 몰 수는 없었고 충분히 르나르 감독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한 것입니다. 아직 55세로 한창 나이 감독으로서는 충분히 전성기에 있는 나이, 확실한 경험과 이제 본인의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체되지 않은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한 번의 짜릿한 경험을 파리 올림픽에서 하고 나서 월드컵을 또 바라보겠다. 2년 동안은 월드컵을 준비하겠다. 굉장히 차근차근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르나르 감독은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 당시 모로코 대표팀을 이끌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쳤죠. 스페인, 포르투갈, 이란과 한 조에 속했고 저도 당시에 러시아 월드컵 현장에 가서 취재를 했었는데 정말 화끈한 축구, 역동적인 축구, 공격적인 축구를 통해서 비록 높은 결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인상을 확실하게 남겼고 자신의 이름값을 확실히 보여줬거든요. 이를 통해서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을 이끌고 한동안 정체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사우디 대표팀의 경기력을 아시아 예선 단계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줬고 비록 월드컵 16강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첫 경기에서 아르헨티나를 제압했던 그 경기 내용은 정말 월드컵 챔피언인 아르헨티나보다 앞섰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뒤 경기들 폴란드전이나 멕시코전도 비록 16강에 오르는 결과를 내진 못했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굉장히 팽팽했고 어떻게 보면 사우디의 핵심 선수들이 연달아 불운한 부상으로 인해 이탈했던 부분들도 악영향을 미쳤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16강에 오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르나르 감독의 몸값 자체와 가치는 높았고요. 그를 통해서 프랑스 여자 대표팀을 이끌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국가대표팀들이 르나르 감독을 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레키프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르나르 감독이 이미 2012년에는 우승 후보로 언급되지 않았던 잠비아를 우승시켰고 2015년에는 아프리카의 강호 코트디부아를 우승시키면서 돌풍도 가능하고 강팀도 잘 운영할 수 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카메룬, 나이지리아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모로코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미 아프리카 축구의 전문가로서 자리를 잡은 르나르 감독을 원하고 있고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를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 르나르 감독이 프랑스 태생으로 프랑스에서 자라왔지만 이제 외가 쪽에 폴란드 혈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 대표팀도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벤투 감독과도 연결이 됐다가 결국에는 벤투 선임에 실패한 가운데 여전히 경기력 회복과 세대 교체에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폴란드도 이제 르나르 감독을 원한다는 얘기가 나오겠고 여기에 플러스 한국 대표팀도 르나르 감독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를 한 것은 분명히 르나르 감독에 대한 물밑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르나르 감독도 한국 대표팀의 관심을 인지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르나르 감독의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여러 옵션들이 있다라고 알리고 흘려야만 좀 더 좋은 조건과 좀 더 유리한 본인의 그런 계약 상황을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흘렸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르나르 감독이 김판곤 전 국가대표 전력강화 위원장과 미팅을 통해서 협의까지 진행을 했었고 본인은 한국행의 의사를 표명했지만 말씀드린 위약금 문제로 오지 못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언급되는 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대표팀의 스쿼드 전력이 결코 떨어지지 않거든요. 물론 카메룬 같은 경우에도 좋은 선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 대표팀에는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이강인 선수, 김민재 선수 같이 유럽 내에서도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한국 대표팀의 감독을 했던 많은 외국인 감독들이 공동적으로 얘기했듯이 한국 선수들의 이 규율 문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르나르 감독이 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월드컵 예선전 돌파가 그리 어렵지 않은 미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르나르 감독을 설득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 르나르 감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분명히 높은 연봉을 받기는 했지만
했지만 현재 르나르 감독이 돈 문제로 커리어를 정하는 인물의 형향이 아니고 이미 돈은 충분히 벌기도 했고 한국 대표팀이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제안을 한다면 이미 과거 말씀드린 벤투 감독 선임 당시에도 적정한 협회의 예산 범위 안에서 연봉 조건을 맞췄던 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르나르 감독의 이력을 잠시 소개해드리면요. 사실 선수로서는 그렇게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지도자로서 아프리카에서 빛을 발했죠. 2007년에 가나 대표팀의 수석 코치를 맡으면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요. 2008년에 잠비아 대표팀, 성인 대표팀을 이끌기 시작해서 앙골라를 거쳐서 다시 잠비아로 돌아왔을 때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을 이끌었고 이 기록을 바탕으로 프랑스 클럽 소쇼를 맡았고 소쇼에서도 무난한 성적을 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코트디부아르 대표팀을 맡아서 또 한 번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을 이루었는데요. 다만 프랑스 리그왕에서는 그렇게 이 대표팀에서만큼의 큰 성과를 내진 못했어요. 또 다른 프랑스의 명문 클럽인 릴을 맡았는데 여기서는 성적 부진으로 한 시즌을 채우지 못한 채 경질이 됐었고 그 다음에 모로코 대표팀을 맡아서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끌어냈죠. 그리고 사우디 대표팀을 맡아서 역시나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루면서 2회 연속 월드컵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분이고요. 4-3-3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인 축구, 강한 전방 압박과 팀 전체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끌어내는 부분들은 현대 축구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르나르 감독이 전술 전략도 뛰어나지만 굉장히 뛰어난 동기부여가다. 즉 대표팀에 정말로 필요한 이런 카리스마를 갖고 있고 선수들을 집중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드러났는데요. 사우디 대표팀이 이제 아르헨티나와의 경기 전반전 조금 애매하게 풀어갈 때 하프타임 토크, 메시의 유니폼을 받고 싶은 것이냐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격렬하게 연설했던 모습들이 소개가 됐었잖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르나르 감독의 주가가 높아지기도 했고 사우디 대표팀이 그 역대 어느 때보다 강렬한 플레이를 펼친 배경에 르나르 감독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은 실제로 르나르 감독이 떠난 이후에 오히려 감독으로서의 명성이 유럽 내에서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만치니 감독이 부임했는데 르나르 감독 시절보다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르나르 감독이 현재 한국 대표팀에 왔을 때도 뭔가 더 새로운 것들을 가미하고 팀을 더 강력하게 이끌어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자아내는 요소인데요. 르나르 감독은 어려움을 겪어본 인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잠비아와 코트디부아르에서 2차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우승을 했고 아프리카 올해의 감독상도 3차례나 수상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받았고요. 그리고 이분이 선수 시절엔 수비수 출신이었고 하브리그에서 뛰었고 은퇴 이후에는 청소 노동자로 일하다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 업체까지 설립하고 운영해서 성공적으로 이끌다가 지도자 커리어로 넘어갔으니까 하는 일을 분명히 잘 이끌어내고 특히 운영의 일, 업무적인 일, 행정적인 일까지도 잘 해낼 수 있는 경험이 입증된 것입니다. 다만 르나르 감독이 현재 가장 유력하게 연결되는 팀이 모로코라고 하는데요. 이 보도에 대해서 모로코의 축구 전문 채널인 사커212의 보도를 보면 알려진 것과 달리 이미 유력하다는 얘기와 달리 모로코 축구협회와 르나르 감독 사이에 접촉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르나르 감독도 최근 3월에 가진 인터뷰를 통해서 파리 올림픽 이후 여자대표팀 프랑스를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게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는 프랑스 대표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선수들에게 조금 이제 흔들리는 마음을 주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선수들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알고 있고 선수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명확하다. 파리, 프랑스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데 내가 올림픽 이후 떠난다고 해서 선수들이 이런 문제가 생긴다, 느슨해진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본인도 어떻게 보면 거치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뚝심 있게 가져가려면 물론 어떤 제안들은 받을 수가 있겠지만 구체적인 협상 단계로 진행되지는 쉽지 않겠느냐. 즉 최대한 이제 프랑스 여자대표팀에 집중을 하고 그 일이 끝났을 때 거치를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열려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제 파리 올림픽의 결과와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또 참고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 이제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A 매치와 일정이 조금 어긋나잖아요. 6월에 A 매치가 있고 9월에 A 매치가 있는데 7월과 8월 사이에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9월 A 매치를 준비하려면 6월 단계에 이미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실제로 우리도 접촉은 이 단계에 좀 이루어지고 의사타진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의향이 있는 것을 알아야지 다른 후보들 속에서 조금 늦게 올 수밖에 없는 르나르 감독을 기다려주는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른 대표팀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접촉이 아마도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이미 내정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모로코와의 밀도가 그렇게 깊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시기가 아직 많이 남았다. 올림픽이 이제 임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이제 4월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림픽까지 100일 가까이가 더 많은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렇다면 아직은 아닐 것이다. 우리도 르나르 감독을 설득할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리뉴 감독의 인터뷰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파브리치오 로마노 이탈리아 축구 이적 시장 전문 기자가 자신의 채널을 통해서 독점 인터뷰를 진행을 한 것인데요. 무리뉴 감독이 AS 로마에서 경질된 이후에 아쉬움을 표명하기도 했고 또 국가대표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무리뉴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시면 사실 한국 대표팀 부임 가능성을 거의 생각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의 꿈 중에 하나가 조국 포르투갈 대표팀의 감독을 맡는 것이었고 실제로 2차례나 부임할 기회가 있었는데 모두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레알 마드리드 감독을 맡고 있을 때 대표팀 감독직을 병행하는 제안이 왔던 것인데 당시 이제 플로렌티노 페레스 레알 마드리드 회장의 거절로 인해 이루지 못했고 두 번째는 로마의 감독으로 있을 때 경질되기 몇 달 전에 제안이 왔었지만 그 당시에 나는 이제 거절을 했다. 로마에서의 커리어를 이어가는 것을 더 선호했기 때문에 로마를 저버리고 갈 수 없었다고 생각했다. 다만 로마가 이제 번일 경질하게 됐는데요. 현 시점에선 이미 포르투갈이 새로운 감독을 선임한 상태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유로 이후에도 많은 가능성이 열릴 수가 있는데 대표팀 감독에 대해서 나는 지금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올여름에 일을 시작할 생각이 있는데 대표팀이 메이저 대회가 이제 2년 뒤에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조금 일이 많지 않은 매일매일 훈련할 수 없는 대표팀에서 일하고 싶진 않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 대표팀이 뭐 사실 무리뉴 감독의 연봉 자체 수준을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장 무리뉴 감독이 선호하지 않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대표팀 감독을 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본인이 대표팀에 대한 관심이 있긴 하지만 메이저 대회 직전에 맡고 싶다. 즉 메이저 대회 직전에 문제가 생겨서 감독을 바꿔야 하는 경우라면 내가 지금은 도전할 수 있다. 물론 먼 훗날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는 여유 있는 일정 속에 대표팀을 운영하는 형태가 가능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나는 커리어를 매일매일 훈련할 수 있는 클럽팀과 이어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월드컵, 유로, 코파 아메리카 혹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직전에 맡아보고 싶은 생각은 있다. 바로 메이저 대회만 단기간 이끌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뤄냈는데 그 시점에 감독이 만약에 과거 본프레르 감독의 경우처럼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됐다면 그때 만약에 또 무리뉴 감독이 무직 중이라면 접촉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어렵다. 다만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굉장히 잘 지냈었고 김민재 선수도 토트넘에서 영입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부분들 한국 선수들에 대해 정말 인성적으로나 규율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스 캄포스 디렉터와도 무리뉴 감독이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그 디렉터가 또 이강인 선수를 콕 집어 영입했던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무리뉴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이끄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현 시점에서 무리뉴 감독은 한국 대표팀과 연결되기가 어렵고 그리고 지금 언급된 대회 안에는 아시아 대회가 없다라는 점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축구협회가 대표팀 및 클럽팀에 대한 거액의 제안을 무리뉴 감독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던 것들을 생각한다면 일단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거액,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돈으로 택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과거에 J리그 팀이 실제로 무리뉴 감독이 접촉하기도 했고 엄청난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거절했거든요. 커리어와 도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만한 돈도 제시할 수 없는데 사우디아라비아 혹은 일본 측의 제안과 비교했을 때 도전하는 목표가 거의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무리뉴 감독이 한국에 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예산 문제 때문에 황선홍 감독이 3월 A매치를 준수하게만 이끌어도 정식 대표팀 감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파리 올림픽까지 잘 이끌어내고 좋은 성과를 낸다면 6월 A매치까지도 임시감독 체제로 가져가고 올림픽 이후 9월부터 이어질 월드컵 3차 예선을 황선홍 정식 감독으로 연결해가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일부 이제 전력강화위원 중에서는 이런 아이디어를 낸 이런 주장을 한 분들도 있을 거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 황선홍 감독은 현재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일단 올림픽에 집중하겠다고 했고 이것은 뭐 당연한 원론적인 대답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림픽에서의 성과가 좋지 않다면 뭐 지금 올림픽 본선 진출도 확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선 진출에 실패한다면 이 가능성 자체가 아예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5월 선임을 목표로 했을 때 4월에 이 대회가 열리잖아요. 올림픽 예선전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고려했을 때는 일단 협회도 먼저 이 기간 안에 정식 감독의 어느 정도 리스트를 추리고 접촉 단계를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한국 대표팀 감독을 원하는 외국인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에도 꽤 많은 클린스만 감독보다 더 좋은 옵션들이 있었는데 정몽규 회장이 밀어붙인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이 됐던 건데요. 현 시점에도 굉장히 많은 뭐 지금 10명 이상의 감독들이 실제 지원서를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그 지원서가 사실은 대리인들이 보낸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마르셀로 비엘사 감독까지도 현재 우루과이를 맡고 있는데 이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던 단계에 에이전시가
이력서를 보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비엘사 감독의 의향이 있는 것인지 혹은 비엘사 감독의 대리인이 여러 옵션을 열어두고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뿌린 것인지 혹은 그 대리인이 본인이 이를 여러 가지로 끌어가기 위해서 위임장만 받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불명확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언급된 감독이 바로 울버햄튼 원더러스에서 황희찬 선수의 전성시대 경기력을 끌어내기 시작했던 줄렌 로페테기 전 스페인 대표팀 감독, 전 레알 마드리드 감독인데요. 세비야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냈고 세비야와 함께 한국 투어 경기 쿠팡 플레이 시리즈를 왔다 가면서 한국에 대한 호감이 더욱더 커졌다라고 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울버햄튼 원더러스에서도 실력과 경기력 문제로 물러난 게 아니라 선수 영입 과정에서 구단 고위층과의 마찰로 인해 물러났던 상황이고 현재 무직 상태잖아요. 로페테기 감독은 또한 월드컵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2018 러시아 월드컵의 본선 진출을 이끌어냈는데 본선을 앞둔 시점에 대회 첫 경기를 며칠 앞둔 시점에 대회가 끝난 이후 레알 마드리드 감독으로 부임한다는 사실이 공표되자 스페인 축구협회에서 이러면 스페인 대표팀 내에 바르셀로나 선수들도 있고 선수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긴급 경질하고 이제 이에로 감독을 임시 감독으로 선임을 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로페테기 감독이 월드컵에 대한 의지를 갖고 또 황희찬 선수도 이미 아는 데다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함께 해봤던 또 상대해봤던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고 또 라리가에서 활약한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로페테기 감독이 개인적으로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에 도전하고 싶다는 의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로페테기 감독은 굉장히 거액의 연봉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스페인에서는 많은 돈을 받지 않았지만 잉글랜드에 가서는 어느 정도 충분한 연봉을 받았거든요. 지금까지의 커리어 내에서 사실은 포르투에서라든지 세비야에서라든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준의 연봉을 받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협의가 가능하다면 지금 클린스만 감독에게 줬던 수준이라면 충분히 협의할 수가 있다. 그런데 협회에 지금 그 정도는 안 된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풀어야 할 숙제일 수 있고요. 또 다른 감독 중에 한 명인 스페인 대표 선수 출신이자 레알 마드리드 선수 출신으로서 무리뉴 감독의 오른팔로 레알 마드리드의 수석 코치직을 맡았었고 이후 미들즈브러, 노팅엄 포레스트, 버밍엄 등에서 잉글랜드 축구 무대의 감독으로 일했고 스페인의 그라나다, 이스라엘의 마카비 텔 아비브 등을 이끌었던 카랑카 감독도 현재 무직 중이에요. 사실 뭐 감독으로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대단한 감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을 쌓아왔고 또 스페인의 감독들이 굉장히 많이 또 한국에 대한 선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 출신 감독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카랑카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한 연봉으로 데려올 수 있는 감독이긴 한데 적임자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본인의 프리젠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건설적인 부분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찌됐거나 외국인 감독을 우리가 데려오려면 클린스만 감독의 위약금 할인이 불가능해졌고 현재 축구회관의 이제 지분을 정리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축구회관을 이제 어차피 더 이상 운영할 필요가 없는 협회잖아요. 천안축구센터의 건립이 완성되면 거기로 축구회관이 또 건물이 들어설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거액의 이 축구회관의 권리를 넘기고 매각하고 그 돈을 뭐 축구센터 건립 자금이라든지 클린스만 위약금으로 쓴다고 하는데 새 감독 연봉까지 거기에 플러스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장, 정몽규 회장의 사제 출연이 있어야만 외국인 감독을 좋은 감독을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르나르 감독이 된다면 6월도 임시 감독 체제를 가져가야 되고 다른 감독이라면 이제 6월부터 이제 대표팀 감독을 맡을 수 있는 외국인 감독이 될 수 있고 예산 문제를 풀어내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가장 저렴할 수 있는 국내 감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과연 이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일단 전력강화위원회는 예산 고려 없이 가장 우선하는 그러니까 가장 조건적으로 부합하고 본인도 의지를 갖고 있는 감독을 이제 추리겠다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이제 올림픽 예선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파리 올림픽 예선은 2024 카타르 23세 이하 아시안컵의 성적을 통해 결정됩니다. 4강 진출팀이 본선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승, 준우승 3위 팀까지 직행하고 4위 팀은 아프리카 대륙 플레이오프 팀과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 대표팀의 명단이 확정이 됐는데요. 스토크시티에서 활약 중인 배준호 선수가 소속팀의 허락으로 합류하게 됐고 셀틱의 양현준 선수, 미네소타의 정상빈 선수 등도 군 문제 해결을 위한 소속팀의 협조 속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지난 WAFF 23세 이하 챔피언십 우승을 이끌었던 선수들이 대부분 선발이 됐는데요. 우리 대표팀의 첫 번째 경기는 4월 17일 수요일 0시 30분 아랍에미리트전이고요. 4월 19일 금요일 밤 10시 중국전, 4월 22일 월요일 밤 10시 일본전을 통해 8강 진출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월드컵 대표팀의 예선전은 6월 6일과 6월 11일 싱가포르 원정 중국과의 경기로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다행히 태국전 원정 3대0 대승으로 피파 랭킹 포인트를 쌓아 올리면서 미세한 0.06점 차이로 피파 랭킹 아시아 3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 중국을 모두 이기면 이 3위 자리를 유지한 채 월드컵 3차 예선의 톱시드를 가져갈 수 있을 텐데요. 과연 이 싱가포르 중국전은 어떤 감독이 지휘하게 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한준TV에서 팩트체크하고 독점 정보를 확인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소식들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